연결을 시켜놨어요. 네. 그래서 네, 지금 계속 들어오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다른 색깔과 다른 모양과 변별력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 그게 여기에 만들어지는 1세에서 3세, 우리나라 나이의 개념입니다. 그리고 3세에서 5세는 열정적 탐색기라고 해가지고 주변의 사물을 조작하고 만지면서 호기심을 키우는 시점이고요. 상징적 사고의 능력이 발달해서 상상놀이와 가상놀이가 가능하게 되고, 그리고 그림 연상이 가능한 시기.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아이들이 어떠한 스토리를 엄마가 읽어줬을 때 그 스토리를 이해하고 그리고 상상하면서 엄마, 아까 엄마가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내가 생각하니까 피터팬이 지금 날아가고 있는 것 같아. 약간 눈을 위로 굴리고 그리고 지금 보고 있지 않았지만 머릿속으로 떠올리면서 얘기할 수 있는 시기. 그게 열정적 탐색기면서 가상놀이. 그래서 아이들이 하면서 막 하면서 역할놀이 막 하잖아요. 그 시기가 이 시기입니다. 그리고 작은 사물을 또 다른 큰 사물로 상상을 하는 거. 되게 작은 피규어 공룡인데 내 앞에 이만큼의 공룡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크기 변환이 가능한 시기가 3세에서 5세의 개념이고요. 그리고 발산적 사고력 그리고 창의력에 급성장하는 시기면서 조형 능력이 발달을 합니다. 결국 이때 미술놀이, 독후활동이라든지 그리고 유치원, 놀이학교 아니면 어린이집에서 늘상 하고 있는 조작을 하면서 만드는 거, 종이접기 그리고 촬영놀이 이런 것들을 하는 이유가 조형 능력이 발달을 하기 때문에 그냥 덩어리를 줬을 때 얼추 머리, 가슴, 배 정도는 주물럭거려서 만들 수 있는 거. 이게 이제 공간지각의 능력하고 연결이 되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오감놀이까지 같이 만들어주고 그리고 이 조형 능력이 발달하는 이 시점에 직접 유치원에서 자 이거는 종이접기를 하는 거에 하고 영상만 보여주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재료를 주고 아이에게 던져주죠. 그것들이 그거예요. 아이가 가지고 있는 직접적인 손으로 만지는 경험이 수학적 그리고 공간지각의 부분들로 다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직접 활동을 연결을 하는 게 유치원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대칭과 구성, 면, 선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즉, 자, 우리가 이제 48개월 정도가 되고 36개월 정도가 되면 면입니다. 그쵸? 평평한 면. 평평한 면 위에 면을 얹으면 네, 면과 면이기 때문에 미끄러지지 않고 굴러가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다는 걸 인식합니다. 자, 그러면 면이 아닌 이건 이쪽은 면이죠? 서있죠? 네, 면이 아닌 동그라미가 있을 땐 어떻게 돼요? 굴러간다. 자, 면과 면이 완벽하게 일치하지 않으면 떼굴떼굴 굴러갈 수 있다. 원은 굴러간다. 이거를 그대로 인지하고 이해할 수 있는 나이가 지금 이 시점의 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대칭, 어떤 대칭? 우리 블럭이라든지 레고 이럴 때 4세, 5세 정도면 하나씩 정도는 불익 활동을 하잖아요. 그러면 불익 활동에 있어서 똑같진 않지만 이게 지금 이렇게 똑같다고 생각을 하시고요. 그러면 중간점을 두고요. 이쪽과 이쪽의 모양을 똑같이 양쪽의 부분들을 반으로 딱 접었을 때 인도의 타지마할처럼 접었을 때 똑같이 일치하는 부분들의 건축물을 만들 수 있는 시점입니다. 그러면 만들 수 있는 시점, 즉 발달이 되어 있는데 아이에게 있어서 뭐든지 발달이 있으면 뭐가 있어야 돼요? 훈련이 있어야 하죠. 네, 훈련과 지속적으로 아이가 여러 번을 할 수 있는 간접적, 직접적 경험의 수치. 시기적절한 우리 적기교육이라고 하는 발달 단계가 선과 면을 이해하고 대칭과 구성을 이해하는 그 시점에 아이에게 있어서 그것들을 직접적으로 해볼 수 있는 데이터를 줬을 때 어떻게 될까요? 네, 굉장히 많이 거기에 있어 이해가 빠르게 되겠죠. 그래서 그때 3세 정도, 즉 우리나라 나이로 24개월 전후의 부분들이었을 때 다 교구라는 부분들을 주기 시작을 합니다. 교구, 그리고 장난감. 자, 장난감은 어렸을 때부터 계속 사주게 되죠. 근데 장난감과 교구의 차이는요, 말 그대로 장난감 완제품. 그냥 가지고 놀 수 있는 개념이지만 교구는 반제품이죠. 자기가 스스로 무언가의 형상은 있지만 형상을 새롭게 만들어서 무언가 또 다른 제3의
무언가 물건을 만들 수 있는 거, 그걸 이제 교구라고 단순하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완제품을 많이 만진 아이들은 완제품에 대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조립해서 새로운 제3의 창작물을 만들어내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완제품이 아닌 반제품, 즉 교구 형식의 부분들을 어렸을 때부터 많이 만져본 아이, 그리고 많이 만들어 본 아이는 많이 만들어 본 아이들은 창의력, 그리고 상상력, 조작 능력이 풍부해진다. 그게 여기에서 나온 말이고요. 네, 그게 3세에서 5세, 즉 24개월 이후부터 시작해야 되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5세에서 7세, 5세에서 7세 자립적 행동기로 독립심이 발달을 하는 거. 이때 그렇죠. 뇌갑병. 저희 아이는 아직까지 이제 계속 뇌갑병에 걸려 있는데, 내가 엄마 내가 할 거야. 그리고 엄마 나 이거 잘했는데 왜 칭찬 안 해줘? 엄마 나 칭찬해줘. 하면서 인정욕구, 성취욕구가 굉장히 많이 발달을 하는 시점이죠. 그래서 이때 제가 DISC, 그러니까 행동유형 패턴에 따라서 아이들한테 과한 칭찬을 하면 좋은 아이와 과한 칭찬을 하지 않고 말 그대로 아이가 했었던 그것들만 얘기를 해야 되는 아이, 두 가지의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 이게 효과가 달라요. 그래서 성취욕을 너무 아이가 좀 거기에 있어서 분석을 하고 좀 샤이하거나 뭔가를 관찰하는 부분들이 좀 시간이 긴 아이들한테 뭔가 굉장히 오버스럽게 성취욕에 대한 인정욕구를 계속 엄마가 피드백을 주게 되면 엄마에 대한 신뢰도가 깨져요. 엄마는 내가 그렇게 잘한 것 같지 않은데 왜 저렇게 엄마는 자꾸 나한테 칭찬만을 하지? 라는 생각. 그래서 그런 거에 있어서도 이제 아이에게 독립심이 발달하고 성취욕, 그래서 칭찬하는 부분으로 조금 생각하시면서 아이에게 얘기해 줄 필요성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렇게 아까 행동유형 패턴이나 이런 건 또 다른 시간에 한번 풀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심리적인 부분들은요. 오늘은 수학이니까 수학만 할게요. 그래서 자신만의 독특한 방법으로 생각을 하고 표현하죠. 그래서 5세에서 7세 아이들한테 차례를 지어주면 어떻게 해요? 어떤 모양에 비슷하게 엄마가 봤을 때도 그래 이건 이런 것 같다 라고 보일 정도의 부분들은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빨간 부분이 수학적 부분이죠. 자, 부분과 전체. 스카프로 이렇게 해서 다 반 정도를 가려놓고 이게 무슨 물건이야 하면 이 뒤에 거를 다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려내라고 한다면 그려낼 수도 있어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배경 지식을 통해서. 그래서 그런 자신만의 독특한 방법으로 생각을 하고 표현하는 창의력, 그리고 독창적 놀이. 이거를 줬을 때 독창적 놀이를 좀 많이 한 아이들은 또 다른 부분들의 제3, 4, 5를 생각을 해내고, 그리고 독창적 놀이를 생각을 할 수 있는 연령이기는 하나 많은 경우의 수가 없었던 아이들은 그냥 이걸 가지고 단순한 1번 정도의 놀이만 할 수 있겠죠. 그러면 1번, 2번, 3번, 4번으로 쭉 연결을 하기 위해서 많은 경험의 수치를 주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부분과 전체, 대응, 패턴, 수학적 기초이론이 좀 더 구체적으로 습득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결국 5세, 우리나라 나이로 48개월 정도면 과학적 사고와 논리수학적 개념, 그러니까 수리, 과학의 패턴을 우리가 기초 이론 자체를 알려줄 수 있는 시점이죠. 자, 하나 1에다가 2를 더하면 2가 돼. 그리고 이거에서 또 하면 4개가 되고 이런 식으로 배수의 느낌, 그리고 짝수, 홀수 이 모든 것들을 이때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때 어머니들이 가장 좀 오류 아닌 오류를 범하시는 게 그거죠. 아이가 숫자에 대한 패턴, 이러니까 2를 더하니까 2라고 하네? 그래? 그러면 이제 시작해야 되는데 뭘 시작해요? 학습지. 지면으로 된 학습지를 아이는 아직 만지고 느껴야 될 시점에 수학적인 관심도를 딱 보이는 그 순간 바로 아이의 발달 단계하고 관련 없는 지면으로 연결을 시켜버리죠. 그러니까 아이는 학습이라는 개념과 지면으로 쓰고 하는 약간 평면적 사고의 연결밖에 할 수 없게끔 만들어져서 5, 6, 7세를 보내게 되죠. 완전한 황금기에. 그러면 내 머릿속에 아까 제가 얘기 드렸던 그림 연상을 하기는 굉장히 힘들어지기 때문에 그러면 학습지에 보니까 그림이 있던데요. 입체 그림과 지면 그림은 완벽하게 다릅니다. 아이가 나중에 평면 그림으로만 해서 수학을 만들어내진 않을 거거든요. 직사각형에는 원뿔 기둥에 있는 면을 그리고 안에 있는 넓이 이런 거를 재야 되기 때문에 입체적으로 내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낼 수가 있어야 하겠죠. 그래서 그때 학습으로 연결을 시켰을 때
부분들은 추후에 3학년 이후, 5학년 이후에 수학적 개념을 그림으로 그려내기는 조금은 힘들 수 있기 때문에 꼭 지면을 하셔야 된다면 가지고 있는 직접 경험에 대한 부분들까지 꼭 병행해 주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 시기가 언제라고요? 5세부터 시작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경험을 토대로 머릿속에다 그려낼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계획해서 앞에 있는 사물로 구체적으로 창의적인 표현이 가능해지겠죠. 그리고 7세 이상 구체적 사고인데요. 이때 수학을 시작하기에는 사실 조금 늦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7세 우리나라에 있는 교육 패턴상 7세가 늦지는 않았지만 초등학교에 가가지고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오는 영양값들이 있어요. 어머니들이 그냥 두지는 않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에 있어서 그러니까 사회 현실적인 개념으로 따졌을 때 7세 후반부에는 지금 뭐 수학을 이제 시작해야지 라는 거 조금 어폐가 있고요. 7세 초반 이때쯤은 아이가 수학적 사고를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이 기회를 많이 주셔야 되는 거 그게 부분들이기 때문에 적기는 거의 24개월부터 놀이 형식으로 맞닥뜨리고 5세부터는 직접 아이가 기초적인 사고의 부분들이 수학적 사고가 연결이 되니까 조금은 더 딥하게 들어갈 수 있는 시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7세 이상의 아이들이 그 전에 했던 안 했던 만약에 if라는 개념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너가 만약에 5개를 가지고 있었었는데 이런 문제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상상에 대한 개념과 추론적, 과학적 개념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런 만약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 엄마가 만약에 뭐가 있었었는데 뭐 누가 2개를 먹고 이렇게 했었으면 몇 개가 됐었어? 이게 뭐예요? 어디서 들어보셨죠? 사고력 수학, 스토리텔링 수학. 네, 그것들이 이제 7세 구체적 사고기 연결을 했을 때의 부분으로 시작을 하셔야 되는 개념이죠. 그래서 그때는 아이에게 문제를 만들어 보시라고 해주세요. 네, 어떻게 문제를 만들어요? 그러면 엄마가 지금 방금 했었던 것처럼 우리 송이도 한번 만들어 볼까? 그럼 걔도 엄마 만약에 하면서 문제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 그렇게 해서 스토리텔링을 연습해 보시면 굉장히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일반 수학과 사고력 수학 지금 제가 사고력 수업을 방금 잠깐 언급을 드렸었는데 단편적인 계산과 단답형 문제가 우리가 얘기하는 일반적 수학이에요. 그리고 저희 교과서, 예전 교과서에서 나왔었던 거. 근데 이제 단순한 문제는 교과서에 찾아볼 수가 없어요. 제가 후반부에 교과서를 조금 캡처해가지고 올려놓기도 했는데 이렇게 뭐 1 더하기 2는 얼마예요? 가 아니고 그냥 수학책이 그림책이에요. 네, 그림으로 연상을 하지 않으면 연결할 수가 없게끔 만들어져 있다 보니까 굉장히 좀 아이가 거기에 대한 이해도 그리고 술술술 말로 풀어낼 수 있는 언어적인 역할도 굉장히 많이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게 수학입니다. 사고력 수학이라고 되어 있죠. 예전에는 영재교육, 뭐 하브르타 교육 그리고 영재원에서만 하는 과정으로 수학놀이, 즉 직접 수학을 조작하면서 배운 것을 지면으로 옮기는 확장 그리고 사고력 수학은 수, 연산, 도형, 분류 이 모든 것들을 뭐예요? 활동지와 교구를 통해서 즉 직접 만지는 부분들로 익히는 것 그것이 이제 사고력 수학이고요. 지면에서도 자유롭게 가지고 놀 수 있으면서 활용하는 일련의 과정을 습득하는 걸 사고력 수학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아이가 지면에서도 자유롭게 가지고 놀고 지면에서도 자기가 생각을 막 쓸 수 있는 거면 어떤 걸까요? 내 머릿속에 그 모든 내용들이 그려진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그 그려내는 것들을 하기 위해서 지금 수학을 열심히 하는 거고요. 저희 아이한테는 제가 어렸을 때 사고력 수학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저희 집엔 수학 동화가 없거든요. 제가 웅땡, 뭐 푸땡 뭐 이런 책들이 있는데 웅땡에서 이 책 좀 괜찮다고 하면서 거기 이제 제 담당 선생님께서 주셔가지고 그러면 한번 볼게요 라고 해서 보고 조금 괜찮네 라고 생각해서 요만큼 샀던 수학동화 그 웅진에 나오는 책이 있어요. 요만큼 산 게 저희 집에 수학동화 다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책으로 연결을 해서 우와 이거 어떡하지? 라고 생각을 했던 책이 유일한
책이 수학 동화입니다. 왜 그러냐면 일반적인 창작책, 되게 창작책 많잖아요. 창작책을 수학책으로 충분히 읽을 수 있는데 굳이 이걸 수학책이라는 개념으로 연결을 시켜서 이렇게 약간 억지스럽다는 느낌을 충분히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지면으로 만들어진 걸 이렇게 스토리로 해서 누가 왔다가 갔다가 이게 스토리텔링 수학에 대한 느낌이 아니고 수학을 만들어내기 위한 책? 이런 느낌이 훨씬 더 강했기 때문에 스토리텔링은 어떠한 원리를 이 아이의 원리, 자기가 알고 있는 배경 지식을 가지고 밖으로 뽑아낼 수 있는 게 스토리텔링이지 수학 동화처럼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게 스토리텔링 수학이 아니거든요. 근데 약간 어폐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그 부분들에 있어서는 괜히 샀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적이 있는데 그래서 그때 이 만지는 수학이라는 이거는 제가 이 회사에 들어오기 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이제 친정 쪽에 있어서 친정이 이제 친구들이 다 삼성도 이쪽에 있다 보니까 그 친구들이 야 이거 그 중국이랑 일본 등지에서 부작용을 해. 그래서 우리 직구로 사자라고 했는데 제가 이 세상에서 가장 싫어하는 게 직구입니다. AS가 우선 안 되고 너무 오래 걸리고 제가 성격이 급하기 때문에 지금 딱 주문하면 바로 받아야 되는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직구는 되게 오래 걸리죠. 그래서 그런 걸 되게 선호하지 않는데 그 친구가 직구로 사가지고 갔는데 이거 되게 괜찮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교구가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일을 하기도 전부터 이미 알고 있었던 교구가 만지는 수학, 이 스마트 팩이다 보니까 워크지가 이렇게 좋진 않았었어요. 그때는. 예, 그래서 친구 집에 갈 때마다 했었고 제가 이제 서점이나 이거 완구점이나 이런 데 가서 이런 도형 있죠. 동그라미, 세모네모 이런 원목으로 된 피스를 하나하나 사가지고 저희 딸내미랑 저희 엄마 아빠가 언니 오빠 저를 가르쳤듯이 그냥 형상화가 될 수 있는 물건을 가지고 아이들하고 그냥 하나하나씩 얘기해보고 만져보고 이러면서 수학을 좀 가르쳐줬었거든요. 네. 그래서 네. 그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조금은 이제 다른 아이들이 엄마 이거는 여기에서 얘는 어렸을 때 얘하고 얘는 보니까 굴러간다 엄마? 우리는 당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이는 직접 해보니까 동그라미 모양은 어디든 면 위에서 굴러가는구나 라는 걸 어떻게 했어요? 자기 주도적으로 습득한 거죠. 엄마가 알려준 게 아니고 아이가 스스로 찾아낸 거죠. 이게 뭐예요? 문제 해결 능력의 발달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들이 교구를 사주시고 그 교구를 어떻게 활용을 할지 그리고 이거 꼭 해야 되는 그래서 안 돼서 선생님을 이제 오시게끔 하는데 선생님이 오는 건 가이드라인이 충분히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이 계속 오는 패턴을 만들어서 수학에 대한 교구를 경험을 시키게 되면 아이는 옆에서 가이드라인이 되어 있지 않았을 때는 하지 않으려는 습관이 생겨버려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이 엄마도 몰라? 우리 한번 볼까? 라고 하면서 탐색할 시간을 주셔야죠. 아이들은 뭐든지 어떻게 해요? 습관적으로 어렸을 때 그 전에 분들 상관없이 계속 엄마가 하지 말라 해도 입으로 가서 무조건 탐색을 하죠. 그 탐색의 시간이 다 가져져야 쟤는 물지 말아야 되는 거, 쟤는 물어도 되는 거, 쟤는 어떤 물건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내 머릿속에 기억을 하게 되죠. 그런데 수학을 선생님이 왔을 때 무언가 패턴을 내서 커리큘럼화를 시킨 다음에 이거는 이렇게 하는 거야 라는 딱 틀에 박혀 있는 패턴만 수학을 습득을 한다면 이게 과연 창의 수학일까요? 그래서 저는 조바심이 아니고 아이가 덧셈 뺄셈을 무언가 결과값을 빨리 받아들이려고 하고 결과값을 빨리 도출해내려고 하면서 아이들에게 무언가를 시키지 않고요. 말 그대로 기다려주는 그러니까 사고력 수학의 기본은 기다려주고 왜, 뭔데, 어떻게 라는 세 가지의 질문을 하는 거 그게 사고력 수학의 첫 홈스쿨링의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결과 워크지를 하고 위에다가 뭐 그런 워크지 있죠. 위에 올리고 이거 올리고 모양 다 맞춰서 맞추면 우와 잘했어 하는 워크지. 그것만으로 해가지고는 그거를 했다고 해서 약간의 위로를 얻고 끝날 부분들은 아니라는 거죠. 좀 더 확장을 해서 그러면 어떤 걸 더 할 수 있을까? 이건 질문에서 아이의 머릿속에서 그 생각을 끄집어내는 거. 그 작업을 사고력 수학과 연결을 하셔야 될 부분들일 겁니다. 그래서 이 여기에 있는 유아 시기에 사고력
수학으로 배우면 수자랄, 뭐 무슨 뜻인지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4세, 7세는 교구 활동을 통해서 재미있게 개념 원리를 접근하면서 사고력을 넓게 키울 수 있는 최적의 시기이기도 하면서 전조잡기, 피아제 아시죠? 한번 다시 끄집어내 볼게요. 어제 제가 이거를 정리하면서 아동의학 우리 소아학 책을 이렇게 좀 펴가지고 좀 보면서 다시 한번 이제 리프레시를 하기는 했는데 전공책을 좀 꺼냈어가지고요. 피아제의 전조잡기는 2세에서 7세, 즉 유아기 시기를 전조잡기라고 합니다. 이때 아이들은 다 뭘 해요? 만지고 뜯어보고 이러면서 다 경험하면서 그거에 대한 경험 수치와 자기의 배경 지식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면 아까 말씀드렸던 5세 이때 수학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아이가 인지가 됐을 때 어머니들은 워크지라든지 뭐 학습지 이런 것들을 시작을 하게 되면 아이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는 만져야 될 시기예요. 그런데 지면으로 했어요. 뭐예요? 발달 단계하고 맞지 않는 불협화음이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7세 이전에는요, 지면이 아닌 뭐든지 만지고 보고 듣고 느껴야 하는데 불협화음이 만들어지는 그 순간 아이는 수학에 대한 흥미를 점점점 잃어가겠죠. 왜 그러냐면 엄마는 학습지라는 부분들이 연결이 됐을 때 결과값을 도출을 하려고 그래요. 내가 어떤 몇 문제를 더 풀었고 그리고 얘가 뭘 맞았는지 이런 결론값을 많이 알려고 하다 보니까 아이들에 있어서 엄마가 조금은 계속 뭐가 생겨요? 욕심. 네, 욕심이 계속 생겨버리죠. 그러면 얘가 이거 아니고 좀 더 높은 단계를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처음에 5장을 풀었는데 5장도 너무 잘 풀어요. 그러면 엄마 10장을 풀어볼까?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거. 그래서 계속 지면에서 지면으로 넘어가는 학습적인 패턴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한 거죠. 그러면 지면이 다 나쁘냐? 아니요. 지면과 꼭 만지는 이 개념들을 같이 병행해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연결해서 깨우친 원리를 놀이로 연결하는 거. 학습이 아닌 놀이. 놀이는 어떻게 해요? 엄마가 일일이 옆에서 참견하나요? 안 하죠.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봐. 그렇게 만들었구나. 너무 잘했어. 그럼 우리 이렇게도 만들어 볼까? 라고 아이에게 제안을 하죠. 네, 놀이와 학습의 차이입니다. 놀이는 엄마가 제안을 하고요. 학습은 아니야, 잘못했어. 이렇게 해봐. 틀렸잖아. 다시 해봐.가 학습인 거죠. 네, 그래서 놀이로 제안을 해서 수학적인 연결해서 깨우친 원리 그리고 수학적인 원리를 이해했다면 아이는 문제 해결 능력을 연결하는 거에 뭐가 생겨요? 신나는 경험이 생기죠. 신나는 습관이 생겨요. 그러면 계속 뭔가를 풀어나가는 거에 있어서 성취욕 그리고 사고력, 수학 능력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리고 놀이로 접목을 하기 때문에 수학에 대한 굉장한 긍정적인 태도들이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지겹지 않은 재미있는 학문이라는 느낌을 갖게 만들 거고요. 그 인식이 만들어진다면 추후에 초등학교 1학년에 사고력 수학 그리고 앉아서 하는 어쨌든 딱 봐도 선생님이 문제를 내고 내가 풀어나가는 거라서 학습이라고 느껴지지 않을 순 없지만 이미 그 전에 많은 경험을 통해서 재미있게 보드게임 형식으로 했기 때문에 아이는 거기에 있어서 견디는 힘들이 많아지겠죠. 인식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아이들이 처음에 놀이로 했었다가 점점 어려워지면 아이한테 할 말이 생겨요. 우리 저번에 되게 재미있게 놀았잖아. 그게 수학이거든. 근데 너가 점점 올라가면 알아야 되는 것들이 많아야 돼. 그래서 문제가 어려울 수는 있어. 하지만 엄마하고 놀이처럼 다시 한번 만들어 볼까? 하면서 덧셈, 뺄셈, 곱셈. 초등학교 2학년 2학기 때 곱셈이 나오거든요. 곱셈은 더하기의 연장선이죠. 2랑 5세트를 더한 거. 2 곱하기 5. 2 더하기 2 더하기 2 더하기 2 더하기 2. 이거하고 같은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생각을 연결을 하고 하려면 직접적으로 아이가 거기에 있어서 계속 탐구하고 하는 능력치 그리고 재미에 있는 부분들을 얘기를 해줘야 아이가 저 추가적으로 궁금한 부분들을 누가 이게 켜져 있으실까요? 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연결할 수 있겠죠. 그래서 긍정적인 태도, 그래서 지겹지 않은 재미있는 학문, 그래서 유아기에 시작을 해서 24개월에 시작을 하면 놀이,
교구놀이, 재미있는 장난감놀이. 그런데 초등 아니면 7세에 시작을 하면 뭐? 학습으로 시작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학습으로 절대 시작하지 않는 24개월부터 놀이 형식으로 연결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사고력 수학의 방법은 수의 순서, 그리고 수의 양감, 짝수, 올수, 몸수 이해할 수 있도록 뭐 한 가지 개념을 여러 번, 뭐예요? 여러 번 반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교구 놀이에 있어서 만약에 되게 선생님이 오는 커리큘럼이 있다고 하신다면 일주일에 선생님이 한 번 오시죠. 그러면 그 한 번을 비슷한 패턴을 창의적으로 만들어서 아이랑 월화수목금토일, 만약에 선생님이 수요일에 온다면 월화 그리고 목금토일을 계속 반복해 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 아이들이 지금 거의 다 웬만하면 어머니들 다 교구 가지고 이제 하시잖아요. 근데 그 교구를 해가지고 다 수학적 개념이 굉장히 많이 발달을 했다면 우리나라는 수학 올림피아드에서 모든 전 아이들이 다 수학의 이제 수재, 영재 부분들로 판명이 났어야 되는데 아이가 교구를 가지고 놀매도 불구하고 돈을 많이 들여서 집에 이제 한쪽 벽면이 다 교구임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이 넘어가고 2학년이 넘어가고 3학년 때부터 완벽하게 드러나거든요. 3학년 분수가 만들어지면서 막 달라져요. 네, 점수가 갭이 2학년 2학기부터 약간 보입니다. 2학년 2학기 곱셈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그때부터 조금 힘들어지거나 개념이 그리고 도형이 나오고 분류가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점점점 이제 멘붕에 빠지게 되는데 그거에 있어서 어떻게 아이가 그거를 받아들이냐 그게 그리고 여러 번 해봤던 내가 예전에 이런 거 봤던 적이 있는데 그래야 기억이 나겠죠. 일주일에 한 번 쌤이 와서 그 교구를 이해를 하고 한다고 해서 그것들에 있어서 다 기억이 날까요? 아니에요. 그래서 어차피 수학, 유아 수학은요. 선생님이 오는 교구든 선생님이 오지 않는 교구든 뭐예요? 엄가다예요. 어쩔 수 없습니다. 엄마표 수학이 병행되지 않는 이상 아이가 수학에 있어서 굉장히 엑설런트하게 막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그런데 유아 수학에 있어서 그러면 그러면 다 워킹맘이 저도 워킹맘이잖아요. 네. 그럼 워킹맘은 안 되나요? 아니요. 비슷한 어머니 어쨌든 막 10시, 11시 막 이렇게 퇴근하지는 않으실 거니까 어느 날은 그럴 수 있겠죠. 하지만 일주일에 5번 이상 비슷한 시간에 아니면 시간은 뭐 다르셔도 상관은 없을 겁니다. 그때 노출을 언제나 늘 반복적으로 일주일의 커리큘럼은 비슷한 부분들을 한 번씩 그럼 아이들이 거기에 있어서 엄마하고 이거 한번 해보자. 엄마 이거 또 해? 라고 할 때도 그럼 또 이걸로 가지고 다른 걸 해보면 되지? 라고 그럼 어떤 거 해볼 수 있을까? 그러니까 똑같은 그 데이터, 요런 그 형상물을 가지고 다른 방식을 해볼 수 있게 아이에게 던져봐 주는 거죠. 근데 얘는 여러 번 하게 되는 개념. 요렇게 해서 똑같은 교구를 가지고 여러 번을 해서 반복적으로 해서 이 아이가 우리가 얘기하는 그물맵이죠. 하나의 부분들을 이렇게 브릿지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 그래서 엄마표 하루에 20분. 그리고 책 읽는 시간 뭐 10분, 20분. 토탈 하루에 40분 정도만 연결을 하시면 과학, 수학, 뭐 언어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커버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했어요. 저는 제가 제일 소중한 사람이다 보니까 네, 아이하고 하루 종일 이제 독방 육아를 하고 있을 때도 하루 종일 아이하고 놀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아이도 아이의 심심할 시간이 필요하고 심심해야 그 소위 말해 요즘 말대로 멍 때린다고 하죠. 아이도 멍 때리는 시간이 있어야 지금까지 배웠던 것들을 정리할 시간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아이가 멍 때릴 시간 없이 계속 무언가를 돌리고 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정리할 시간 없이 내가 습득하고 흡수할 시간 없이 계속 데이터만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와르르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점이 만들어질 수 있다 보니까 하루에 40분 정도로 아이하고 그냥 몰입해서 놀고 그 다음에 너가 해. 그럼 아이가 이게 재밌으면 또 하겠죠. 그 앞에서. 아니면 또 다른 내용으로 넘어가든지. 그렇게 해서 여러 번 반복하는 매일 40분, 매일 30분 그 시간을 만들어 주신다면 어떤 교구를 가지고 노시던 아이는 수학에 대해서 수잘알이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적기 24개월부터 시작을 하셔서 7세 이전까지 원하시는 부분들을 같이 연결을 하셨을 때 말이죠. 그리고 아까 질문 얘기 드렸죠? 왜? 뭔데? 이거. 그리고 여기서 어떻게? 이거?
얘기하시면서 얘기해 주세요. 원리를 그리고 모든 부분들을 설명하려고 하지 마시고 아이에게 던져봐 주는 거. 답이 틀려도 괜찮다라는 생각으로 해서 보드게임, 노는 형식이죠. 그래서 게임 방법을 차근차근 대입하고 응용하고 그러면 엄마는 이렇게 놀고 싶은데 너는 어떤 부분들로 만들어서 놀고 싶어? 라는 게임의 룰도 너가 스스로 만들 수 있게끔 그래서 문제 해결 능력을 길러주는 최상의 비법이고요. 그리고 아까 유아 수학에 있어서의 중요성 이게 아까 얘기했던 반복에 대한 뭐 약간 서머리 느낌인데요. 수학적, 과학적 사고가 유치원 어린이집 아까 교구놀이 한번 선생님이 오시는 거 그런 걸로는 연결이 될 수가 없죠. 여기 밑에 보시면 유치원에서도 해요. 네, 유치원에서도 하고 있다 보니까 보시면 누리과정에 따른 유아기 수학 탐구 활동 이렇게 해서 1번, 2번, 3번, 4번으로 해서 유치원 커리큘럼, 어린이집 커리큘럼에도 다 있습니다. 근데 플러스 알파로 일주일에 한 번씩 선생님이 오시거나 하면서 어머니들이 수학에 대한 부분들을 연결을 해주시는데 네, 그것들이 아까 있는 반복이라는 단어를 대변해 줄 수 있을 만큼은 해주지 않는다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집에서 어떻게 놀이. 자, 하나의 예를 들어 드릴게요. 여기에 보면 길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여기 보면 길이, 네, 길이, 크기, 무게, 들이, 시간 이런 거를 어떻게 해요? 비교를 해요. 그러면 이 비교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엄마가 키가 커, 우리 딸이 키가 커. 그리고 그러면 이 장난감이 더 키가 클까? 이 장난감이 더 키가 클까? 비교를 해보는 거죠. 일상생활에 있는 물건들로. 그래서 한 번만 딱 해주시면 이 물건이 클까? 이 물건이 클까? 이러면서 한 번 해주면 우리 송이가 또 한 번 얘기해봐. 그러면 주변을 막 둘러볼 거예요. 둘러보고 엄마 이게 클까? 이게 클까? 라고 질문을 하겠죠? 그럼 뭐예요? 길이 재는 놀이 형식으로 될 거예요. 자, 크기. 이게 커, 저게 커? 이렇게 하면서 이거 먹을래, 저거 먹을래, 나 큰 거 먹을래. 뭐가 큰데? 라고 얘기하면서 해봐주는 거. 그게 아이들에게 있어서 기초 특정인데 그냥 일상에서도 할 수 있는 수학 놀이예요. 수학 놀이가 꼭 교구를 딱 풀고 이제 시작 해가지고 하는 부분들은 아닐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그렇게 해서 계속 반복을 열심히 해주셔야 되는 거. 즉 유치원과 교구 활동으로 해가지고 계속 해주지 않는다면 아이의 사고력, 유아수학의 발달을 조금 더딜 수 있다는 거 꼭 생각하시고 보시고요. 이게 잠깐만요. 네, 그래서 이게 교과서거든요. 보시면 네, 이게 교과서입니다. 실생활, 스트명 수학, 표현, 수학적 의사소통이라고 되어 있으면서 이 그림 보이시죠? 그림을 보고 이야기를 만들어 봅시다. 7명 중에 5명이 내리래요. 2명만 남았대요.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림으로 되어 있어요. 네. 예전에는 글로 표현되어 있었고 우리 교과서는 그림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들이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림으로 만들어지는 게 추후에 미분적분이 벌써 다 굉장히 중학교 밑으로 내려왔고요. 초등학교 5학년부터 사실 뭔가 엄마가 초등학교 3학년? 이 정도 문제를 풀면 이게 무슨 소리야? 하는 엄마가 손을 댈 수 없는 아예 수학으로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지금 초등학교 2학년 2학기 저희 딸내미 문제를 봤을 때도 어떤 문제는 뭐야 이거 다시 읽어야겠는데? 라는 생각을 할 만큼의 또 부분들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만큼 스팀, 그리고 그림으로 연상. 근데 우리가 그림으로 연상을 많이 하면서 크지 않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아이들은 그림으로 다 표현을 할 수 있게끔 교과서가 싹 그림화로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5개의 일상생활이죠. 우리 주차장 많이 가잖아요. 주차장에서 5대 이게 있는데 차가 있는데 2대가 빠졌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어머니는 어떻게 하면 돼요? 이런 그림을 보거나 했다면 일상생활에서 우리 주차장에 있다. 우와 우리 주차장 여기 5대 있는데 여기서 2대가 빠지면 몇 개일까? 하면서 수학놀이를 하는 거죠. 우리 그 수학 만점자 아이 중에 이번에 서울대 의과대학에 작년에 갔던 아이가 어렸을 때 가장 많이 했던 수학놀이가 뭔지 아세요? 네. 모르실 수 있습니다. 네.
아이하고 엄마 우리 다 같이 이제 아빠 또 누구든 차를 타고 가잖아요. 네, 차를 타고 갈 때 앞에 있는 번호판에 있는 숫자를 다 더하는 거. 그리고 옆에 있는 자동차의 숫자와 더하는 거. 그건 이제 네 자리 네 자리가 되겠죠? 그리고 얘 하나하나를 더하면 한 자리씩 더하는 거고. 그 놀이를 하면서 수학적 일상생활 놀이를 했다고 합니다. 그 아이도 수능 만점자 아이예요. 네, 저는 뭘 했냐면 어렸을 때 간판에 있는 숫자나 전화번호 있죠. 전화번호를 더했어요. 전화번호를 더하고 그리고 예전에 이제 제 나이가 나올 것 같은데 기억나시죠? 전화번호부 있었잖아요, 우리. 그때 그냥 막 펼쳐가지고 거기에 있는 숫자 우리가 그 42국에 459 예전 저희 집 전화번호입니다. 그걸 앞에 이제 6자를 붙이면서 642에 459로 바뀌었지만 그거를 이 6자리, 5자리 이런 걸 그냥 저는 위에 뭐 한재은, 한재흰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그 번호를 위에랑 밑에를 더했어요. 그 놀이를 하면서 그리고 그 도형을 봤을 때 뭐 간판이나 이렇게 보면 간판이 이렇게 있죠. 간판을 조각을 냈어요. 내 머릿속에. 조각을 내서 이 그림과 저 그림에 있어서 얼마나 더 작을까. 이거를 그냥 간판을 이렇게 보면서 머릿속으로 상상한 거죠. 그러면서 일상생활, 여기 얘기하는 실생활, 스팀형 수학, 표현 이런 부분들을 어렸을 때부터 했던 거죠. 근데 그게 이제 교육으로 다 들어왔죠. 그러니 아이들도 그렇게 일상생활에서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러면 일상생활에서 얘기해 줄 수 있으면서도 집에서는 교구와 형상화를 할 수 있는 작업. 그게 수학에 대한 부분들이고요. 그 옆에 보시면 있죠. 원을 그림으로 그려보래요. 원으로 그림으로. 원으로 그럼 아이는 뭘 해야 되냐면 원으로 그려져 있는 원을 그릴 수 있고 무언가를 만들 수 있는 배경 지식의 수준을 뽑아와야 돼요. 결국 수학은 수학만으로 끝나는 이제 시점이 아니고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배경 지식과 그리고 그것들을 설명할 수 있는 언어적인 역량, 어휘, 그리고 국어적인 역량, 그리고 그것들을 표현할 수 있는 논리수학적인 사고력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연결이 되어야 수학 하나를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원으로 그림을 그려보면 원으로 되어 있는 이런 뭐 곰돌이의 얼굴, 뭐 원으로 되어 있는 그 원래 실제적인 물건들을 내 머릿속에서 끄집어내야 원으로 그림을 그려내겠죠. 아예 없어요. 아무 베이스가 없어요. 그래서 다 창의적으로 상상해서 만들어내야 되는 게 수학입니다. 지금의. 이게 지금 초등학교 1, 2학년의 교과서예요. 놀이수학, 탐구수학, 사고, 의사소통, 답보다 과정이 중요라고 되어 있는데 같은 모양의 물건을 찾아봅시다. 라고 되어 있으면서 여기 보면 여기에 뭐 네모 동그라미 이렇게 있죠. 그리고 선생님의 수업 시간에 그래요. 교실에 있는 것 중에서 모양이 똑같은 걸 찾아볼까?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 그리고 저는 어떤 걸 하냐면 집에 있는 네모 모양 있는 거 다 찾아보자. 동그라미 모양 다 찾아보자. 색깔 빨간색 다 찾아보자. 융합독서를 할 때도 제가 그걸 하거든요. 융합독서를 할 때도 우리 집에 빨간색 책 다 찾아올까? 하면서 주제를 좀 다르게 연결해요. 여느 융합독서라고 한다면 뭐 동물이 있으면 동물과 식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브릿지를 해서 쭉 연결을 하지만 굳이 주제 연결에 있어서 이 주제에 이름이 될 필요는 없거든요. 빨간색, 네모책, 동그라미책. 앞에 주인공한테 동그라미가 있는 책을 가져와 보자. 그러면 아이는 어떻게 돼요? 표지를 상상해보고 기억을 끄집어내려고 하겠죠. 그러면서 동그라미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수학과 일반적인 책을 연결하면서 이런 수학놀이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게 서술형 평가, 그러니까 아이들이 여러 가지의 갈래길과 이 아까 있는 문제 해결 능력, 뭔가를 던져주고 어떻게를 만들어내야 되는 일련의 과정들을 많이 해야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28 더하기 35를 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렇게 쓰라고 해요. 어떤 방법을 했는지. 뭐 28 더하기 이렇게 했고 이렇게 했고 똑같은 문제거든요. 똑같은 문제인데 답은 똑같으나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 그래서 과정이 틀리면 그 문제는 틀리게 되는 시점이 지금의 사고력 수학입니다. 그래서 틀에 박힌 개념에 있어서의 유아수학이 아닌 그리고 커리큘럼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닌
글로 서술되어 있는 책으로가 아닌, 정답이 주어진 방법으로가 아닌, 이렇게 여러 가지 교구로 스스로 만져보고 방법을 만들어갈 수 있는 창의적, 융합적 교구. 소방관, 선생님, 비둘기, 로봇, 낱말들을 잘. 네. 통통 튀어서 한번 들어봤어요. 네. 그래서 최상의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어렸을 때 그럼 이 교구가 지금 이 안에 계시는 지금 80명의 어머니 분들이 집에 교구라고 지칭을 할 수 있는 게 한 개라도 없으신 분은 없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거를 어떻게가 중요할 텐데요. 제가 아까 중간에 한번 언급을 드렸지만 엄마표가 없이는 수학의 수제를 만들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네, 엄마표가 무조건 들어가야 해요. 그래서 그 엄마표를 그러면 어떻게가 중요할 텐데요. 그 어떻게를 아이가 던져주는 아까 결론적으로 세 가지. 왜? 어떻게? 근데 뭐야? 이거를 하면서 앞에 있는 형상물로 아이에게 던져주세요. 그거를 24개월부터 엄마의 이 질문을 많이 받아보고 내가 무언가의 커리큘럼을 만들어서 해야 되는 걸 많이 해본 아이들은 나중에 엄마가 어떻게 그러면 그러게 어떻게 하지 엄마? 라고 하면서 엄마하고 뭘 하려고 그래요? 네, 화브로타 질문식 대화법을 하려고 할 겁니다. 그러면서 사고작용이 늘고요. 어휘와 언어 확장이 만들어지면 뭐가 만들어지냐면 엄마한테 자기가 만든 이 룰, 보드게임에 대한 룰을 엄마한테 설명하게 되죠. 이게 뭘까요? 디베이트, 그리고 우리 아이가 얘기하는 프레젠테이션의 시초가 될 수 있죠. 그러면 가지고 내 머릿속에 있었던 이것들을 다시 말로 표현한 거. 이거를 어떻게만 하면 돼요? 쓰기만 하면 돼요. 쓰면 뭐예요? 논술입니다. 그래서 유아수학 논술이 가능한 스토리텔링 논술이 가능한 개념까지 올라오는 거죠. 그러려면 어떻게? 질문을 많이 받고 내가 스스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걸 많이 하는 아이. 그것들을 해야 아이가 추후에 만들어지는 거죠. 그런다고 해서 우리 아이가 지금 36개월인데 우리 아이는 48개월인데 우리 아이는 60개월인데 어떡하죠? 라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장 빠른 시점은 언제요? 당장 오늘. Right now.가 되겠죠. 오늘 당장 시작하셔서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 거기에 있어서 만지는 수학에 대해서 궁금하셔가지고 지금 여기 들어오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드리고 댁에 있는 교구가 있다면 그것들에서 디딤돌의 장점이 뽑아내서 활용하시면 돼요. 네, 이거에 있어서 꼭 디딤돌이 우리 집에 있어야 되고 이런 개념은 아닐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제가 저희 집에 있는 그리고 전 음물하고 갑의 자격증을 다 땄잖아요. 다 땄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집에 음물하고 갑에는 없습니다. 전 그걸로 아이를 수학을 가르치지 않았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수학 동화를 잠깐 들여놨다가 이건 글로서는 안 되는데 해서 예전에 이제 푸땡 회사에 뭐 그 다중 영다라든지 영태 이렇게 들어올 때 패키지로 들어왔었어요. 들어와가지고 첫째 아이고 이제 파이팅 하잖아요 그때. 그래서 들어와가지고 했는데 선생님이 오셨죠. 이제 조금 있다가 한번 오셔가지고 한번 배워야겠다 생각했는데 수업에서 테이프로 계속 무언가를 감다가 수업이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아 저거는 선생님만 와서 될 일이 아니구나. 그럼 내가 배우자. 그래서 제가 자격증을 딴 거거든요. 엄마가 자격증을 땄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뒷단에 있는 박스를 책 떼떼조선에 다 방출했던 이유가 답이 결정되어 있어서요. 헬리콥터를 만들기 위해서 달려가고요. 그리고 아이가 이런 워크지 형식이나 이런 부분들로 연결하는 커리큘럼이 굉장히 복잡했어요. 커리큘럼이 복잡하면 내가 과정을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스텝 바이 스텝을 하려고 해요. 1단계를 하고 2단계를 하고 이게 뭐예요? 엄마도 모르게 내가 배웠고 알려주기 위해서 단원을 만드는 거죠. 1단원, 2단원, 3단원. 그런데 지금 우리 아이는 1단원과 4단원을 믹싱할 수 있어야 되고요. 2단원과 6단원을 믹싱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믹싱할 수 있는 능력을 이걸로는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복잡해서요. 그리고 워크지 자체가 되어 있지 않고 선생님이 올 수 있게끔 커리큘럼을 만들어 놓다 보니까 내가 스스로 그 워크지를 받고 해서 하기에는 뭔가 좀 애매한
그리고 그렇게 워크지를 저희 때 팔지도 않았었고. 그래서 그냥 교구가 가지고 있는 걸로 내가 어떻게든 활용을 해야 되고 영상을 보고 뭔가를 해야 되는 개념이 만들어졌었죠.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고력 수학은 뭐예요? 직접 만져보고 지면으로 연결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활동지. 근데 그냥 만져보고 지면으로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또한 반복을 해야 되는데 반복하기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복잡해서요. 그래서 제가 안 하고 다른 부분들로 연결을 했었던 개념들이 있었죠. 그리고 뭔가 요즘에 자석가베라든지 이런 거 오르다에서 나온 것도 있고, 그래서 모양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형상화해서 만들어내는 거 굉장히 많이 인스타나 이런 데 올라오고 있기는 한데 되게 좋은 거예요. 되게 좋은 개념이고 획으로 해서 어떠한 형상을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분명히 공간 지각 능력 그리고 입체적 사고 능력을 발달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하지 마세요. 여기에 이렇게 종이 밑에 깔아놓고 그 위에다 이렇게 올리는 거 있죠. 똑같은 모양 찾아내는 거. 그거는 완전 어린아이들 24개월에 있었을 때 뭐 눈썹 모양을 여기에 있는 이 모양을 찾아서 여기 위에 올려놓는 게 중요할 수는 있지만 아이들이 조금 큰 아이들도 그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모양을 가지고 위에 올려놓는 건 짝꿍을 찾아내는 건데 이렇게 올려내고 거기서 사고의 과정이 끝나버려요. 그리고 엄마가 이거 한 다음에 와 잘했다 하고 끝내잖아요. 그러니까 그 위에 뒷단을 꼭 만들어주세요. 여기 위에 올려놨던 걸 가지고 우리가 아무렇게나 만들어서 한번 모양을 만들어 볼까? 어떤 모양을 만들 수 있지? 라는 뒤에 후작업 이런 것들을 꼭 해주셔서 아이들이 문제 해결 능력을 확장할 수 있게 거기서 그치지 않게 꼭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만지는 수학은 조금은 다른 방향성이니까요.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이번 달에 뭐 할인 이슈도 있다 보니까 그래서 여기에 있는 수학의 이거를 누가 만드셨냐면 뭐 몬테가베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 만드셨지만 이분은 그분이에요. 최상희 이거 아시죠? 수학의 정석. 네, 예전에 이거를 풀면서 굉장히 힘들었던 그 수학의 정석을 만드신 그리고 개념 원리 이런 것들을 만들어낸 한현조 소장님 이분이 만드신 만드신 이 교구가 이겁니다. 네. 이분이거든요. 지금은 좀 늙으셨어요. 이때보다. 네. 이때보다 늙었는데, 보시면, 네, CMS 연구소다. 저희 강남 롯데백화점을 제가 런칭을 하면서 그 앞에 보면 CMS 굉장히 많거든요. CMS도 있고. 그래서 CMS 예전에 연구소장님이셨고, 사고력 활동수학에 개발을 하셨고, 그리고 거기에 플레이팩토 많이 아실 것 같아요. 유치원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 저희 딸내미는 유치원에서 플레이팩토를 했는데 플레이팩토의 단점을 보완시켜 만든 거거든요. 플레이팩토라든지 그리고 갓땡이라든지 은땡 같은 경우는 하나의 패키지 안에 박스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은연중에 이 박스 안에 있는 이 한 가지의 게임을 한 가지로 연결해야 되는 것들을 은연중에 아이와 엄마가 그렇게 인지를 하게 되죠. 그런데 이 만지는 수학 디딤돌 같은 경우는 한 박스 안에 굉장히 많은 한 30-40개의 놀이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는 세 박스가 있다 보니까 아이가 여기에 있는 보드게임을 믹싱할 수 있겠죠. 그게 다른 점이죠. 프레이팩토는 하나 있고 워크지 하나 있고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거 하나에 이 워크지 하나, 이 스토리북 하나 끝. 그리고 이거. 그래서 이 통과 이 통을 믹싱하기는 애매한. 근데 믹싱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나와 있지 않는. 그게 이제 일반적인 지금 나와 있는 교구인데 만지는 수학은 통으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보드게임의 어떠한 규칙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 그래서 수학의 흥미를 가지고 개념을 정립해 나갈 수 있는 그리고 즐거운 거. 딱 펼쳤을 때 굉장히 알록달록하고 예쁘게 만들어져 있거든요. 얘는 캐나다산 원목으로 만들어져 있고 그래서 여기에 구성 자체는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485피스고 뭐 영역별로 9개 영역으로 되어 있다는 거. 그래서 풀세트가 세트당 24만 원인데 72만 원인데 66만 원으로 지금 할인을 하고 있다는 교구가 굉장히 알록달록하고 이쁘긴 하죠. 네,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이제 만지는 수학인데 네, 이렇게. 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캐나다산 원목, 가베 공장에서 만들었어요. 가베 생산 공장에서 만들어서 나무는 숨을 쉬죠. 그래서 아이들이 그걸로 해서 교감, 그리고 포근한 느낌을 충분히 받을 수 있게끔 만들어 놨고요. 여기 밑에 있는, 요게 그거예요. 메모리 게임. 네, 메모리 게임으로 할 수 있게끔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고 제가 요거는 링놀이 색깔 링으로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요거는 저희 딸내미 송이하고 또리가 이제 가장 좋아하는 거 장기놀이처럼 할 수 있는데 저희 딸내미는 아들내미는 또 다른 게임을 좀 만들어냈어요. 가위가위보 해가지고 이제 땅 따먹기처럼 중간에 이렇게 선 하나 이 파티션 해놓고 여기랑 여기랑 누가 빨리 채우기 하는 거 그리고 요거는 패턴 빨파노 하는 그 패턴 만들어내는 직접적으로 만져보는 거 그리고 여기에서 여기 판에다가 이 링은 여기다 끼우시면 돼요. 링 밑에 판을 이렇게 끼워가지고 양쪽에서 놀 수 있는 이게 그 뚜껑이거든요. 뚜껑을 뒤집으면 또 다른 또 게임을 할 수 있는 판이 만들어지는 거. 그게 이거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가벨 공장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원목 자체는 그 야구 배트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야구 배트 만드는 원목으로 만들어져 있다는 거 얘기해드리고요. 그리고 108가지의 수학놀이를 할 수 있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응용 확장놀이 친구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네. 아이고 죄송합니다. 네, 바벨큐브를 쌓으면서 우리 쌓는 거 아이들이 가장 먼저 하는 게 뭐죠? 쌓는 거. 예, 왜 이럴까요? 네, 그래서 도형 공간 감각 그리고 균형 감각을 익힐 수 있고요. 파티션을 가지고 여기 안과 밖의 개념. 아니야, 바퀴야. 우리 요거 수학 문제 꼭 있죠? 소가 밖에 있어요. 울타리 밖에 있어요. 앞에 있어요. 이거를 글로 배운 아이와 직접 해보는 아이. 그거의 차이. 그리고 이거 PC가 얘는 자석이거든요. 물고기 잡기에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있어서 여기 이거는 메모리 게임. 아까 말씀드렸지. 딱 껍데기로 이렇게 해서 그거가 무슨 숫자인지 확인해서 수감각을 키워줄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고요. 그리고 이게 수학 연산 1, 2, 3단계로 나누어져 있다 보니까 박스가 3개거든요. 근데 꼭 1단계를 먼저 하고 2단계를 하고 3단계를 해야 되는 개념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박스 3개로 나눠져 있다는 거. 첫 번째 수학 연산, 문제만 푸는 지루한 연산이 아니고 아이들이 보드게임 형식으로 덧셈 뺄셈과 그리고 거기에 있어서 개념 정리, 그리고 숫자, 1부터 100까지의 숫자를 쌓기 블럭을 통해서 그리고 색깔 분류를 통해서 같이 통합적으로 인지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혹시 제 인스타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종이니까 수학을 문제를 풀거나 이럴 때 다 저한테 설명을 해요. 전 그렇게 수학을 좀 가르쳤거든요. 수학을 원리라든지 내가 어떻게 풀었는지 어떻게를 설명할 수 있으면 그 수학은 무조건 내 거예요. 그래서 이거 타워가지고 이해야 여기에 있는 주황색 2개를 하고 초록색 2개를 8개인데 이걸 옆으로 다 옮겨서 하면 이 10개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거를 설명할 수 있게. 아이들이 게임이기 때문에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연결해 보시고요. 요거 이거는 100개의 100가지의 숫자가 있는 여기 있는 바벨바. 그리고 이것도 메모리 게임으로 해가지고 충분히 연결할 수 있는 머긴스와 빙고 교구로 해서 연결되는 게 이제 1번 수와 연산에 대한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두 번째, 이때부터 도형이 나오면서 애들이 굉장히 힘들어요. 변의 개수, 네, 변의 개수가 나오고 그리고 면의 개수, 네, 이 부분들 모서리의 개수. 굉장히 힘들어 하거든요. 이게 1학년 2학기부터 도형이 나오기 시작을 하고요. 그때부터 애들이 헷갈려 하기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많은 아이들을 요즘에 이제 컨설팅도 하고 하다가 만나니까 진짜 교구놀이를 많이 한 아이들은 도형에서 굉장히 강해요. 입체사고가 가능하거든요. 내가 이미 만져봤고 내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다 보니까 변의 개수, 면의 개수, 특히나 요거 이렇게 되어 있는 거 혹시 기억나세요? 이렇게 한 다음에 한 요 정도 해놓고 이거 네모칸 하나하나 개수 세는 거. 근데 애들이 어떻게 해요? 이렇게 사진 찍어 놓으면 요 뒤에 있는 이거 안 세잖아요. 이게 뭐냐면 상상할 수 있는 유추. 내가 직접 이렇게 만들어 봤거든요. 만들어 봐놓으니까 이쪽 뒤에도 분명히 있었어가 어떻게 기억나게 되겠죠. 그때부터 이 도형. 초등학교 1학년 2학기부터 아이들이 직접적으로 수학을 많이 만져보고 경험했느냐 안 했느냐 지면으로만 했느냐의 차이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이들마다 편차가 가장 심해지는 게 도형이고요. 도형을 이렇게 이 패턴 블록 같은 경우는 답이 계속 바뀌죠. 여기 밑에 보면은 삼각형이거든요. 삼각형
이 오각형 자체를 요렇게 해서 쪼개면 삼각형이 6개. 삼각형 6개가 모이면 오각형이 된다.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직접적으로 해보면서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도 아까 있는 그 뚜껑이거든요. 그래서 그 뚜껑에다가 하면서 답이 없는 거. 창의의 끝판일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 있는 네, 이거. 여기 있는 이게 섀도우 블럭이거든요. 이 섀도우 블럭을 제가 얘기를 한번 드리면 지금 화면도 보이시죠? 네, 보이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화면에서 조금 보여드릴게요. 직접적으로. 네, 이게 지금 섀도우 블럭이거든요. 저희 초등학교 1학년 2학기 때 나오는 것과 아이들이 가장 헷갈려하는 부분들이기도 해요. 자, 우리가 빛을 비춥니다. 이거 한 3세? 4세? 학습지, 워크지, 서점에 파는 워크지에 보면 이런 그 그림자 놀이는 무조건 있어요. 이렇게 해놓고 이게 양이냐, 코끼리냐 이런 거의 부분들인데 그거는 일반적인 지각에 대한 지각 수리 능력을, 수학 능력을 연결을 시키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진짜 문제의 개념이죠. 이렇게 해서 빛이 비춰집니다. 그림자는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여기에 있는 모양대로 네, 여기에 있는 모양대로 만들어지겠죠. 그쵸? 네, 그래서 여기에다가 자석입니다. 붙이면 돼요. 그런데 옆으로 틉니다. 자, 이 그림자는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네, 직사각형의 길다란 선 하나로만 만들어질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아이가 직접적으로 이거를 이렇게 보고 옆에 부분들이 내 눈에는 어떻게 보여요? 빨간색, 초록색 이렇게 나오지만 이거는 그냥 까만색으로 해가지고 비춰보는 거. 직접 핸드폰으로 빛을 비춰봐서 내 머릿속에 직접 해보는 경험이 만들어진 아이들은 그 이후에 뭐가 만들어져요? 내 머리 이 문제를 풀 때 이런 게 나왔을 때 이게 아까 그림 연상으로 떠오르게 되겠죠. 제가 가장 우아했었던 게 이 그림자의 개념이거든요. 이 그림자가 뭐하고 연결이 되냐면 추후에 여러 가지에 겹쳐서 만들어지는 것도 있지만 도형에 있어서 아까 이거요. 유추. 네, 유추적, 상상적, 그리고 거기에 있는 뒤에 상황 인지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연결을 할 수 있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저렇게 경험해보는 수학, 만져보는 수학, 이것들이 경험의 수치일 수 있죠. 한 번도 빛을 비춰보고 얘기하지 않았던 아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 엄마가 봐봐, 생각해봐. 자, 그림이 있지, 여기에. 지면에, 지면학습지에. 이걸 옆으로 돌렸어. 그림자잖아, 까맣잖아. 그러니까 색깔이 상관이 없겠지. 그러면 어떻게 돼? 하나의 일직선으로 보이는 거야. 어떻게 해요? 설명하고 주입하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겠죠. 근데 그냥 직접 보여주면 어때요? 아이가 맞네. 봤잖아요. 그러면 내 머릿속에 이렇게 옆으로 틀었을 때 이렇게 하면 하나의 직선이야 라는 개념을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그게 제가 얘기한 이 섀도우 블럭이 굉장히 좋았고요. 그리고 아까 이 밸런스 게임 제가 이거는 아까 잠깐 보여드렸었죠? 이 밸런스 게임으로 면이 맞아졌을 땐 굴러가지 않고 그리고 면이 맞지 않았을 때는 굴러간다. 그리고 여기에 홈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원을 가지고 이렇게 원을 가지고 이 안에 원을 집어넣고요. 이렇게 떼굴떼굴 굴렀는데 밖으로 떨어지지 않게 하는 놀이. 그리고 밑에 보시면 이게 원이에요. 그래서 얘도 굴러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이가 보드게임. 그래서 저는 이걸로 해가지고 그 포도알 옆에다 놓고 이거 하는 사람이 포도알 하나씩 먹는 거야 라고 하면서 또 게임으로도 연결해봤던 기억이 있네요. 그래서 요즘에 그 보드게임 코로나 때문에 이제 많이 못 가긴 하지만 보드게임 장이 굉장히 많이 생겼죠. 네, 그게 왜 그러냐면 전략을 만들 수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있어서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울 수 있고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바둑같이 한 수 앞을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뭐냐면 상황에 대한 추론 능력. 그게 이 수학 안에 다 있기 때문에 보드게임이 굉장히 성행을 하고 있는데 이 만지는 수학은 전체 세 세트 모두 다 뭐예요? 보드게임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좋았었어요. 그리고 아까 바벨큐이라고 되어 있는 요걸로 해서 또 이제 밸런스나든지 뒤에 부분들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이제 마지막 세 번째의 박스인데 규칙과 분류입니다. 그래서 개정교과 과정에서 가장 강조되는 문제 해결 능력, 사고력, 수학. 그래서 그게 고액 학원을 가장 먼저 또 가는 개념이기도 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수학적 사고력, 그러니까 사고력 수학을 어떻게 하고 머릿속으로 얼마나 많이 그려내는지. 근데 그 전에 그려내지 못했던 아이들은 훈련이 되지 않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주입이라도 해야죠. 그래서 고액과의 고액 학원을 가서 주입이라도 해서 만들어내야 되는 그 능력. 그게 수학적 사고력, 스스로 규칙을 만들고 전략 수립까지 해야 되는 거. 근데 이거를 하기 위해서 어떤 분들이 아이들한테 전략 게임을 시킵니다. 핸드폰으로. 자, 모든 미디어는요, 소프트웨어는 최대치로 중독이 될 수 있게끔 만들어냅니다. 이건 미국의 실리콘밸리에서 그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한 얘기예요. 미국의 실리콘밸리에 있는 모든 그 소프트웨어를 만드시는 분들은 자신의 자녀에게 컴퓨터, 핸드폰, 모든 것들을 13세까지 금지시킵니다. 특히나 우리 빌 게이츠, 굉장히 유명한 일화죠. 자기 아이에게 13세까지 노트북이나 이런 부분들을 다 주지 않았다는 거. 자기가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다는 건 어떤 개념일까요? 네, 거기에 있어서 분명히 마이너스의 부분들이 더 크기 때문에 거기에 있어 연결을 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전략 수립을 위해서 핸드폰 게임을 주는 건 굉장히 이제 극단적인 개념이고요. 네, 그래서 아이가 스스로 규칙을 만들고 할 수 있는 보드게임. 근데 보드게임을 수학으로 연결할 수 있는 거. 그게 지금 이 만지는 수학의 세 번째 팩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여러 가지 생각을 읽고 시작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워크지를 할 수 있다는 거. 이거는 담당 선생님께 조금만 더 물어보셔가지고 연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누리과정 개정교과를 다 연결해져 있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앞에 있는 게 수학 교과서고요. 네, 뒤에 있는 게 우리 여기에 있는 워크북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난이도라든지 수개념 이런 부분들을 초등학교 연계로 100% 연결을 시켜놨고요. 이게 2017년 이후에 만들어진 개정이다 보니까 지금 개정교과에 맞춰서 만들어져 있고요. 그리고 2학년 삼각형, 사각형, 도형 만드는 게 똑같이 놀이북에 연결돼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림자, 반쪽, 이게 좌우 대칭이죠. 이런 것들이 놀이북에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 그래서 여기에 있는 섀도우 블록으로 해서 연결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키 모양에 대한 개념들도 있고요. 그리고 보시면 뒤에 네, 이게 초등학교 연계표거든요. 그래서 수화연산, 도형과 왜 이럴까요? 도형과 공간, 규칙과 분류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초등학교 1, 2학년에 1학년 2학기 이런 거랑 다 연계되어 있다라는 표입니다. 그래서 결국 아이가 1학년 2학기, 2학년 1학기 이런 개념까지 기초 수학적 개념을 다 터치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하면서 그리고 가장 창의적인 교구. 가 만지는 수학. 그리고 사고력 수학을 연결하는 게 직접적으로 만져야 되는데 거기에 있어서 저는 가장 단가도 그렇고 홈스쿨링. 아까 말씀드렸죠? 엄마가 홈스쿨링을 안 해서는 아이가 수학 수재가 될 수 없다는 거. 그래서 108주로 이루어져 있는 홈스쿨링의 국내 최초 엄마표 수학이 가능할 수 있게끔 가이드북이랑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는 저희 프리슨 센터 분들이나 이런 분들하고는 다시 이제 영상 강의나 그리고 그런 부분들로 해서 다 가이드링을 해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수학의 분류놀이와 연계 독서. 이게 저희 수학 놀이를 하고 저희 아이랑 한 연계 독서거든요. 보시면 자연관찰도 가능하고요. 멸치. 이거는 뭘 분류한 걸까요? 물에 사는 동물을 분류시켜 봤어요. 그래서 무지개 물고기, 그리고 거기에 있어서 멸치, 악어 이런 식으로 우렁이 각시. 그래서 아이들이 가지고 온 걸 제가 그대로 찍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수학을 한 다음에 스토리텔링으로 했을 때, 그리고 이 책을 제가 다 읽을까요? 아니요. 네. 이렇게 다 읽지 않고
거기에 있어서 아이들하고 러프하게 아까 있는 주제 연결성으로 해가지고 스토리텔링으로 쭉 플로우만 잡을 수 있게끔. 그러면 이 책을 한 자리에서 다 읽게 되겠죠. 그게 연계 독서에 대한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뒤로 수학과 과학 연결을 한 거예요. 지금 제가 수학 과학이죠. 여기 우리 몸은 우리 색깔인지나 모든 모양을 다 뭘로 확인하죠? 눈으로 확인하죠. 그래서 우리 눈은 정말 신기한가 봐. 그래서 우리 몸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볼까? 하면서 연결한 거. 그리고 수평을 잡아라. 아까 밸런스 게임. 그리고 삐리삐리 로봇은요. 로봇의 몸통은 거의 다 직사각형이라든지 원통은 있는데 네모를 다 담고 있는 게 그 로봇의 특징이죠. 그래서 네모, 동그라미, 세모를 찾기 위해서 로봇랑 연계를 시켰고요. 멋지게 찍을 친구들은 모든 행성이 동그랗다. 그리고 찾아봐는 금속으로 된 물질, 그리고 고무로 된 물질, 고무로 된 거, 철로 돼 있는 거, 고무로 된 거, 그리고 여기에 있는 플라스틱, 유리로 된 거를 분류하는 거죠. 분류가 뭐라고요? 수학적 사고의 연결이라는 거. 그리고 그림자 놀이, 아까 섀도우랑 연결시키는 거요. 그리고 이거는 저희 딸내미가 이 멋쟁이 지구 친구들 동글동글한 걸 보더니 엄마 물방울도 원래는 동글동글해. 물방울을 이렇게 조그맣게 위로 올라오게, 그러면 저희 소희는 똥 모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똥 모양처럼 만들기는 하는데 내가 저번에 봤더니 물방울이 동그랬어. 그래서 이것도 수학이고 동그라미랑 똑같을 거라고 생각해 하면서 이 책을 가져왔었거든요. 이게 직접적으로 동그라미를 보고 느껴봤기 때문에 연결할 수 있는 융합 독서의 사고, 연결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지금 제일 마지막으로 인문학, 그리고 인물과의 연계도죠. 수학을 만드신 분, 수학, 숫자를 만든 사람, 여기에 계산하기는 게 좋아 분인데요. 레오나르도 피보나치가 숫자를 만들었죠. 그분이 만들지 않았으면 우리가 수학을 안 할 수도 있을 법하긴 했지만, 그래서 그분이 만들었고, 데카르트라는 분이 좌표를 만드셨고요. 그리고 파스칼이라는 분이 계산기를 만드셨죠. 그래서 그런 인물적인 부분들, 너가 하고 있는 이 수학을 이런 분이 만드셨어 라고 얘기하는 거, 그리고 문제 해결하는 게 좋아. 여기 고트프레드 레고 만드신 분이시죠? 그래서 그 레고 만드는 부분들이 어떤 거냐면 딱딱 맞아줘야죠. 모양과 모양이 일치해서 넘어가줘야 되다 보니까 연결되는 거. 그리고 모으는 게 좋아. 분류죠. 그리고 여기에 있는 칼 폴린데라는 분은 식물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종속 과목 강문계를 분류시키셨던 분이시거든요. 식물을 식물끼리 이제 분류시켰죠. 그리고 건축하는 걸 좋아. 건축은 뭐예요? 아까 아이가 제일 먼저 하는 거 뭐? 쌓기. 쌓기의 시작을 건축의 시작으로 연결하셔도 되고요. 식물 기르는 게 좋아. 이분은 땅콩잼을 만드셨던, 근데 이분이 식물들을 어떻게 했어요? 분류했어요. 분류가 구분, 이거를 가장 먼저 아이가 수학으로 시작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아이하고 그냥 신데렐라 백설공주 읽어주듯이 읽어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재미있게 따라할 수 있는 엄마표, 이게 배경 지식부터 활용한 모든 것들이 다 있다는 거고요. 영상 가이드도 있고, 이게 어머니들이 했었던 후기입니다. 소꿉놀이처럼 수학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조각 맞추기 놀이처럼 소마쿠브로 테트리스도 할 수 있고, 그리고 거기에 있어서 아빠도 뭔가 수학 선생님처럼 아이들하고 놀고 있다. 그리고 보드게임처럼 할 수 있다. 그리고 스마트팩이랑 레고랑 연결하는 그런 창의적인 부분들까지도 아이들이 만들어내고 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분이 그거더라고요. 9살, 7살 저희 집하고 똑같더라고요. 서영나 엄마이. 그래서 여러 가지로 연결하고 저희 딸내미도 아직까지 이건 너무 재밌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밸런스로 해서 요거 사진 한번 보시면 이게 그거예요. 아까 링으로 아까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판이 있다는 거 있죠. 거기에 잘 올려서 모든 물건이 그 안에 밸런스가 맞게 다 올라갈 수 있게끔. 이것도 놀이죠. 너무 재밌는 창의적인 놀이가 될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연결할 수 있는 거. 그게 수학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는 엄마가 바뀌면 우리 아이의 미래가 달라진다는 건 제 명함을 받아보신 분은 아실 겁니다. 그래서 엄마라는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역할. 그렇죠?
저는 그런 걸 했으면 좋겠어요. 대학이나, 대학 가기 전에, 아니면 뭐 고등학교 때, 대학 가자마자 엄마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때 엄마는 어떻게 아이를 키워내야 하는지를 조금 알려주는 과목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어렸을 때, 그러니까 저희 쇼이를 낳고, 어렸을 때 낳진 않았지만, 네. 쇼이 어렸을 때, 엄마로서의 그런 직업이 굉장히 중압감으로 나아졌고, 내가 하는 하루하루가 이 아이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그런 엄청난 중압감과 책임감. 거기에 있어서 딛고 일어나면 거기에 있는 자존감이 형성이 되면서 아이하고 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닌 딛고 일어나지 못하면 좌절하게 되겠죠. 네. 그래서 엄마라는 역할을 한 번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계시는 모든 분들은 다 잘하고 계시는 거고요. 그리고 엄마가 스스로 엄마라는 직업을 갖기 위해서, 그리고 직업을 정말 잘 수행하기 위해선 우리가 어떤 직업이든 처음에 들어가면 신입 교육을 받죠. 네. 그렇게 모든 교육을 받으면서 엄마라는 직업을 베스트하게, 그리고 정말 엣지 있게, 네, 수행을 하시려면 지금은 배우시는 시점이어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선생님과 뭐 다른 부분들에 맡기지 마시고요. 나는 못한다라는 전제를 하지 마시고요. 할 수 있다. 그리고 나도 아이랑 같이 보면 되지. 신데렐라 백설공주를 보면서 지금 예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그 감정을 지금은 느낄 수 있다는 건 엄마도 지금부터 배우셔도 우리 아이하고 함께 성장할 수 있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어느 누구도 우리 아이의 미래를 보장해 줄 수 없어요. 어떤 거는요? 엄마가 스스로 배우지 않는다면요. 그래서 그렇게 매번 노력을 하고,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들을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 시간을 할애할 수는 없어요. 근데 아이하고 하루에 30분, 40분 그 시간만큼은 아이를 가르친다는 느낌이 아닌, 아이에게 내가 무엇을 해준다는 느낌이 아닌, 아이하고 함께 교감하면서 논다는 생각으로, 아까 보드게임을 정말 즐긴다면 우리 아이도 보드게임을 즐기고 수학을 즐길 수 있는 아이가 되겠지만, 엄마가 교구기 때문에 가르쳐야 되고 일로 와봐 해야지, 아니면 이거는 이렇게 하는 거래, 이렇게 하는 거야, 그건 아니야, 틀렸어 라고 하면서 수학 놀이를 시작을 하시고 접목을 하신다면, 엄마가 지금 생각하는 수학은 힘들어, 수학은 어려웠어, 이 느낌을 똑같이 우리 아이도 받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어떻게 느껴지는지, 그리고 어떻게 접목을 하는지에 따라서 이 아이의 시선이 달라지고 엄마도 조금씩 배워나가는 그걸 저희 키드스쿨 내에서 같이 도와드릴 거고요. 어떤 담당 선생님이 계시든 상관없이 그 담당 선생님은 정말 육아를 잘하고 계시는 선생님이실 겁니다. 저희 강북라운지 제가 이제 전체 리더이기도 하고 여기 있는 선생님 분들을 다 알잖아요. 네, 다들 다 영양값이 좋고, 그리고 아이들을 굉장히 잘 성장시키신 선생님들이시니까요. 그분에게 부탁하세요. 많이 알려달라고. 그러면 그분도 더 많이 노력해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거를 알려줄 수 있는 정말 멋진 선생님과 그리고 어머니의 케미, 쿵짝이 맞아질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정답과 결과를 도출해내서 몇 개 맞았어, 1 더하기 3은 4지 5가 아니잖아 라는 그런 답을 도출하고 아이에게 가르쳐주는 엄마가 아닌, 해답, 정답은 딱 떨어진 거고요. 해답은 문제풀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해답과 과정을 이야기로 풀어나갈 수 있는 아이. 그래서 언어적인 표현 구사 능력도 굉장히 좋은. 그래서 수학과 꼭 독서하고도 연결해 주시고요. 수학으로 시작해서 독서로 끝나는 아이. 그래서 언어적인 어휘로 엄마한테 수학의 원리와 수학의 재미를 역설하면서 스피치해 줄 수 있는 아이. 그렇게 스토리텔링 수학, 스팀형 수학, 사고력 수학, 그리고 수학 수제로 만들어가는 길 위에 어머니와 아이가 꼭 서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바로 미래지향적인 아이일 거고요. 그리고 가장 베스트인 우리 아이의 모습일 거니까요. 그래서 책교과는 다들 하고 계시겠지만 수학과 책을 연결을 안 하신다면 가까이 있는 직접적인 교구 플러스 다른 책, 글로 되어 있는 수학 동화가 아닌
직접과 일반 수학 뭐 인물 뭐 이런 걸로 해서 사회 이런 책이랑 이렇게 연결해 주세요. 그게 바로 아이의 사고력 수학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준비했었던 부분들은 요거고요. 그래서 아이하고 직접적으로 수학 놀이를 하는 거. 지금 오늘은 약간 이론, 네, 개념, 그리고 어떤 시점 이런 거에 대해서 왜 그러는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왜를 먼저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뭐든지 약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를 얘기하기보다는 좀 이해를 많이 시켜요. 저희 딸내미하고 아들내미한테도 제가 그렇게 하는데 이 아이가 야 이렇게 하는 거야. 이거는 원래 그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게 지금 이게 그거래가 아니고 왜를 아이가 느끼게 되고 왜를 어머니들이 느끼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자세가 달라져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너무나 쭉쭉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강의는 왜였고요. 어떻게는 추후에 다시 한번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있어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신 분들은 마이크를 끄셔도 됩니다. 네. 네. 어떤 건가요?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담당 선생님께 물어보셔도 되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연결해 보시면 굉장히 좋으실 것 같고요. 여기에서 그러면 하고 제가 마지막으로 가위가위보 게임을 다시 한번 하고 네 중지하도록 감사합니다. 네 중지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제가 다 끄겠습니다. 저 그걸 네. 자, 가위바위보를 다시 한번 하도록. 다 화면을 켜주시는 분들은 다 가능합니다. 네. 자, 음소거를 다 해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처음에 다 이기셔야죠. 네. 제가 가위 낼 거예요. 자, 가위. 네? 안 떨어져. 우리 애들 있다면 애들하고 하셔도 됩니다. 자, 가위바위보. 자, 이기셔야 됩니다. 이기지 않으신 분들은. 자, 그리고 자, 할게요.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왜 그게 뭐야? 왜 가위바위보야? 네. 자, 가위바위보. 왜 가위바위보를 해야 되냐고. 뭐 해야 되는 거야? 가위바위보. 엄마가 이기려고. 이기려고. 자, 얼굴 가까이 됐어요. 이기신 분. 얼굴 가까이. 아직 있죠? 자, 가위바위보. 알았어. 제가 또 부탁해요. 저를 못 이기시면 진짜. 자, 또 하세요. 가위바위보. 자, 이기신 분 얼굴. 오빠가 안 자, 끊어지는 네, 아직 안 누르면 안 돼. 지금 몇 분이시죠? 손을 화면에다 대세요. 지금 이기신 분. 이기신 분. 자, 이수연님, 그리고 김민주님. 지금 여기 선생님들 적고 계시죠? 네. 그리고, 한혜영님. 그리고 김연신님. 연신님 안녕하세요. 네. 그거 하시면 유기분들한테, 네, 안녕하세요. 네. 유기분들에게 다 전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오늘 좀 도움이 되셨나요? 네. 네, 오늘 실천해야 되는 숙제. 숙제는요, 아이하고 집에 있는 어떤 교구든 상관없이 교구와 색종이를 꺼내시고요. 아이 보고 도형을 만들어 보라고 오리라고 해봐주세요. 그리고 아이가 어리면은 안전가위 있죠. 안전가위는 소구력 대조력만짜리 있고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가위들. 그래서 그걸로 해가지고 소위 말해 개발세발 잘라보자. 네. 옆에 있는 엄마가 세모 모양이 아니면 동그라미 모양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 색종이를 동그라미로 한번 잘라볼까? 라는 요 놀이 하고 그 스케치북에다가 아이가 도형을 오린 거 있죠? 그걸로 그냥 덕지덕지 붙여서 도형 그림을 만들어 보세요. 옆에 꼭
입체적으로 있는 이런 도형은 있어야 합니다. 입체와 평면과 미술을 연결한 놀이예요. 이렇게 해서 그러면 너는 뭘 표현한 것 같아? 그 그림에 대한 설명. 그게 뭐냐면 그림을 설명하면서 스토리텔링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휘를 딱 해가지고 있어 보이게 얘기하고 싶어지겠죠. 우리 한번 해보시면서 아이가 하는 것만 보지 마시고요. 엄마도 하세요. 제가 수학놀이, 그림놀이 아이들하고 놀 때 저도 꼭 해요. 제 스케치북도 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어떻게, 근데 너무 잘하지만 그냥 제가 별로 잘 못하기 때문에 애들이 자존감이 높은데 네, 그림은 거의 뭐 못하고 이쪽 한쪽으로 와서 조금 못했죠. 네, 그렇게 해서 같이 아이하고 노는 거. 오늘 숙제 꼭 잘 해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숙제 하신 거 담당 선생님께 보내주시면 제가 거기에 있어서도 소정의 선물 꼭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네, 자, 모두 오늘 귀중한 시간 많이 배우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다음에 또 만나는 걸로 할게요. 안녕히 가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 다 나갈 때까지 여기 있을 거예요. 안녕. 안녕.